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요즘 유망한 투자처 찾기가 한창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단기 채권에 대한 시각 들어봤는데 지금 또 어떤 쪽에 대한 관심이 클까요? 사실 이 주식시장이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개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개별 종목 찾기가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은 종목들 소개해 볼까 합니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서 주식 불황을 이겨내고 있는 미국 주식 종목, 오늘의 주인공은 제약주입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사실 관심이 벗어나면서 주춤하나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좀 호재들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코로나 백신 이후에 새로운 길을 찾은 제약사들은 또 다른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밤에만 미국의 제약사들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기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라이릴리는 연초 대비 28.03%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머크사도 26.67% 오르면서 역시나 1978년 이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암젠이 올해 초보다 15.28%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에도 최고가를 경신 중인 제약주들은 백신 말고 또 다른 주가 상승의 열쇠를 찾았다는 건데요. 반면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 수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화이자의 주가 12월에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 30%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먹거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주가 등락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사들이 찾아낸 돌파구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일라이릴리와 암젠은 비만 치료제에 사활을 좀 걸고 있습니다. 네.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또 암젠의 비만 치료제 AMG 133이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향후 10년 동안 체중 감량과 관련한 헬스케어 시장이 5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기업 모두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에 수혜주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일라이릴리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412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또 암젠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는 279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머크사의 경우는 모더나와 2016년부터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암 백신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각 환자에 맞게 개인별로 종양의 돌연변이 특성에 따라서 반응하는 이 암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비만 치료제나 암 백신 등이 또 제약사들의 돌파구가 돼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업종들 이런 기대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업종들의 기대감을 좀 품을 수 있을지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정유주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유주는 지금도 잘 가는데 기대가 더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좋겠다 이런 전망입니다. 이 코노코필립스나 엑손모빌 등 요즘 미국 정유주들 에너지 대란의 수혜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노코필립스는 2002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엑손모빌은 1920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국제유가 흐름이 정유주에 유리하다는 거죠. 특히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또 유럽과 다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는요, 이 엑손모빌과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을 주목한다라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차세대 분야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엑손모빌의 경우는 친환경 석유 회사인 덴버리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도요, 재생 가능한 천연가스 생산 기업인 아키아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좋은 주가 흐름이지만 앞으로 친환경 시대가 본격화되더라도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의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 그러니까 돌파구로 제시된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 좀 잘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넷플릭스도 광고형 요금제 새롭게 출시하고요. 공유 계정 단속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고형 요금제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11월 4일부터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 OTT에서도요. 이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이 웨이브 혹은 티빙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반응이 출시 이후에 기대만큼 나올지는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공유 계정이 넷플릭스 수익 구조에 구멍이다라는 지적을 받은 만큼 이 부분 역시도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